오늘도 불철주야 견마지로 동분서주 분골쇄신하시는 제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팀 에브리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고요. 제조업의 어떤 디지털 혁신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제조업들과 협업을 했고 또 제조업들에게 어떤 이제 그 IT 솔루션을 납품을 하면서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제조업 대표님들을 어떤 위한 그리고 제직자들의 업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그리고 정보 사업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꿀 정보를 전달하는 유튜브하고 커뮤니티를 한번 운영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채널을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뭘 하는 업체냐? 오르카 ERP라고 하는 생산성 향상 관리 솔루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오르카 C라고 하는 제조업 쇼핑몰을 저희가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카 C에 입점하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제품 소개, 회사 소개 페이지를 모두 만들어서 등록을 드리고 그러면 제조업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도 판매 채널을 하나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게 되겠죠. 오르카 ERP 같은 경우는 여러 그 구두 지시 혹은 엑셀 기반의 관리에서 모바일로 쉽고 편하게 작업을 지시하고 확인하고 보고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적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업 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를 제조업을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많이 들어보시긴 했을 거예요. 만약에 들어보지 않았다, 나는 정부 사업이라는 거에다 굉장히 좀 관심이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에 이런 개요를 보시고 좀 더 디테일한 준비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런 치열한 이 자본주의의 경쟁 사회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많이 얻고 가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얻지 못했는데 남들이 얻는다면은 내가 조금 뒤처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일단은 지원을 하려면 이 정부에서 내놓은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이제 구분을 조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이제 물류 시스템이 뭐 거래처와 잘 연계되어 있다든지 납기와 트래킹이 된다든지 뭐 실적 집계 자동화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구분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ICT 미적용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 수작업을 한다. 이 수작업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꼭 장부를 직접 손으로 쓰는 것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엑셀로 그냥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수작업에 해당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원래는 기초 사업을 통해서 이 기초 단계로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초 단계에서 중간 1이나 중간 2로 가는 것이 우리가 고도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저희가 ICT 미정유에서 기초로 가는 기초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정부 사업의 안타까운 점이에요. 우리가 정부 사업을 빨리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얻었는데 나는 얻지 못하고 이런 게 없어져 버리는 어떤 그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 말은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 중간 1로 가는 고도화 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내가 내 스스로 요 기초 사업까지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해결할지 이런 것들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초라는 게 무엇이냐? 실적 집계가 어느 정도 자동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적 집계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생산 실적이 될 수가 있고 재고의 입구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회사에서 공장에서 혹은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집계하는 부분이 자동화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동화라고 하는 거는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이 바코드를 들고 찍었다. 그러면은 입고되는 내용이 혹은 출고되는 내용들 혹은 생산이 완료된 제품들에 대한 데이터가 전선으로 자동으로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거는 자동화가 아닙니다. 왜냐? 요거는 내가 사람이 이 손으로 찍기 때문에 반자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자동화의 기준도 굉장히 엄청나게 좀 빡세기만 한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이 기초라고 하는 게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모두 자동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자동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동화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기초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 기초 내부에는 또 기초의 각 단계별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도화를 가야 되는데 고도화까지의 어떤 핵심 요건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데이터를 우리가 자동으로 수집을 하는 거가 좀 필요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ICT 미정에서 기초로 갈 때에는 어떤 이제 반자동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은 자동화를 많은 부분에서 자동화가 되지 않더라도 기초 수준으로 인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이 스마트 팩토리를 잘 모르는 제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
수준평가를 해주는 위원님들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수준평가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준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얘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고도화 사업의 핵심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설비, 센서 혹은 AI 비전 같은 여러 가지 이 솔루션들을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럼 스마트 팩토리의 목표라는 게 알겠는데 이 스마트 팩토리 정보사업의 목표가 우리 회사의 공장에서의 어떤 목표하고 매칭이 되느냐?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은 어떤 그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고민을 하십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를 했던 이런 자동화, 설비 자동화 같은 걸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센서를 막 달았어요, 설비에다가. 그래서 뭐 온도도 체크하고 진동 체크하고 압력 체크해가지고 이 설비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계속 이제 운영을 하다가 어떤 시점에 무언가 수치가 딱 튀면은 불량이 난다, 혹은 이 설비가 현재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나한테, 그리고 예측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미리 내가 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좋은 점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현장 작업자들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다가 공장에 그 설비가 서면 고장 나고 불량 나면 보이면 불량 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돈적으로 더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거는 그런 단기간의 가시적인 목표만은, 가시적인 어떤 비용 감소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생산 설비의 자동화, 그리고 이런 인적 자원 관리의 효율성 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가 점차 성장을 내가 목표로 하겠다.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을 하겠다. 디지털 전환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장을 운영하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히든 팩터를 찾아내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고객 기업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사람의 노하우나 경험에 기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관리를 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랑 이제 수출이나 이런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내부에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거래가 가능한 기업들도 있어요. 이렇게 공정이라든지 BOM이라든지 이런 프로세스들이 관리가 되어 있어야지만 신뢰를 할 수가 있다. 여기서 더 나가면 ISO 인증까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제가 많이 만나보는데, 필요 없지는 않고, 다만 스마트 팩토리를 하는 목적이 결국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점점 회사를 키우면서도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5명, 10명이 필요한데 이거를 1명, 2명, 3명 이 정도 늘려도 관리가 가능하고 점점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2018년에서 약 한 200조 이상 매출을 하고 2022년에 300조 매출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임직원 수는 더 줄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일 거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시스템을 미리미리 차곡차곡 구축을 해 놓았고, 그걸 통해서 매출이라고 하는 거가 늘면 사실은 어떤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느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인력을 잘 관리할 수 있게 구축을 해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이 팩토리 사업이 원래는 이렇게 기초, 고도화 1, 고도화 2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CT 미조경에서 기초 수준으로 갈 때는 원래 이제 스마트 팩토리 정보 사업이 기초 사업이었고요. 기초 수준에서 중간 1 수준으로 갈 때는 고도화 1 사업, 그리고 중간 1에서 중간 2 사업을 때 고도화 2 사업인데, 고도화 1 사업으로 2023년 기준으로 이 고도화 1 사업만 놔두고 나머지는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는 미리미리 정보 사업을 받아놔야 된다. 내가 나중에 이걸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물론 현재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중에 받아야지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다소 늦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준 평가를 통해서 내가 지금 기초 수준이라는 거를 인정받아야지 고도화 1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팀 에브리의 ERP, 모바일 기준으로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통 ERP 같은 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많이 배워야 되는데, 저희는 굉장히 이 어떤 현장 작업자에 대해 의견을 많이 듣거든요. 업무 개선을 하는데 굉장히 좀 비효율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회사 내부에
수준도 올리고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형별 내용인데 고도화 사업이라고 해도 기초 수준에서 고도화로 가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내가 고도화를 했는데 좀 재구축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금이란 그 금액이 그 기간이 적습니다. 여기서 하나 명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지원금과 동일한 수준의 자부담금을 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부 지원금을 맥스 2억인데 1억을 신청하거나 1억 5천을 신청하는 게 2억을 신청하는 것보다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대표님들이 예를 들어 구매하고 싶은 설비들도 가격이 있을 건데 가격과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했는데 그걸로 들어가는 돈이 꼭 내 자부담금 포함해서 4억일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정부 지원금을 최대로 사실은 설정을 해서 지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증빙을 해야 되고 2억을 바로 내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명심을 하셔야 된다. 그 합격 조건인데 일단은 가점사항이라는 걸 보통 많이 놓치세요. 이 여러 가지 우리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가점사항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어떤 서류를 쓰는 거나 발표를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이 심사위원 분들이 평가를 하는 게 뭐겠습니까? 발표를 아무리 잘해도 정량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정량적인 기준을 내가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게 요 가점사항입니다. 요 가점사항. 이거는 하루 이틀 만에 준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 팩토리를 지원하는 시간이 좀 남았지만은 내년 초가 될 텐데 좀 남았지만은 제가 미리 영상을 찍는 이유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가점사항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사전 수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도화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ICT 미적용이 아니라 기초로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이 엄청나게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공급 기업이랑 싸우면서 파토가 나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건너 듣다가 저희는 사실은 아직까지 이제 그 수요기업이랑 싸워가지고 파토나 이런 거는 근데 저희가 듣다가 보면은 진짜 별의 별 일이 다 있습니다. 평가를 받고 이 감리를 받는 과정이 굉장히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 개발을 하고 납품을 하고 감리까지 받는 과정에서 수요기업이랑 공급기업이랑 좀 이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왜 오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오해가 누구의 어떤 잘못된 기억은 아닌지 항상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도 다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한번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서로 잘 해서 잘 풀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급기업도 잘 선정을 하시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 모든 거를 공급기업에게 맡기는 대표님 계시는데 이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정말로 진심으로 따고 싶어하는 대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런 공동발표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티가 나요. 그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좀 같이 협의를 해서 합격을까지 만드는 게 쉽지 않고 또 문제가 합격을 하더라도 임직원분들이 결국은 이걸 잘 써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어떤 생물 자체가 새로운 거를 줬을 때 그거를 잘 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내가 익숙한 걸로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많은 어떤 중견이나 대기업에서도 ERP나 MES 시스템 같은 걸 도입을 했을 때 대대적으로 전사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현장으로 계속 나와서 계속 교육을 하지만 임직원들이 어떤 그 반발이 있을 때 왜 반발이 있냐? 저희 시스템을 쓰면은 이 현장 실적 누가 더 일을 잘했고 누가 일을 못했는지 이제 이건 딱 시스템으로 딱 남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 현장 작업자분들이 삔또가 상하는 거예요. 나 못 믿어? 대표님이랑 나랑 20년 같이 했어. 근데 당신들이 와서 이상한 시스템에서 이거 나 감시하겠다는 거 뭐야? 이런 식으로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강력하게 어떤 감시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이거를 쓰게 만드셔야. 그리고 어차피 사후 관리를 해요. 또 사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님이 정부 돈을 타는 거가 이 정도의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대표님이 노력할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준비해서 납품하는 거 공급기업이 하는 거고 실제로 교육받고 관리하는 거는 이 스마트 팩토리를 조금 생각하시는 업체 같은 경우는 안에 담당할 실무자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적절한 사업 계획서 작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가점 사항이랑 사전 수준 확인이랑 이 맞물리는 건데 이 사업계획서 작성을 굉장히 급하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실제 현장의 현재 에이지가 어떻고 투비가 어떻고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우리가 돈을 2억이나 지원받고 자부담금도 우리가 2억을 4억에 드는 건데 이때 잘 협의가 돼야지 나중에 서로 딴소리 하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파탄이 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전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런 부분들을 잘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이제 공급기업 이런 것들을 찾으셔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적어도 한 50장 정도는 씁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어떤 팁, 그리고 가점 준비, 이런 것들은 사실 내용이 좀 이제 업체마다 다르기도 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부 사업 소개하는 이런 이제 개요 영상에서는 저희가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추후에 오프라인 세미나나 뭐 온라인 웨비나 이런 것들을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거, 뭐 스마트 팩토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사업이 그렇겠지만 우리 기업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이게 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괜히 안 넣는 게 좋은 기업도 있으시거든요. 결국은 정량적인 평가가 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떤 이제 컨설팅 업체든 누구든 간에 와가지고 무조건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컨설팅 업체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업 상태가 무조건 되는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스마트 팩토리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기초가 없어졌지만 기초 대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스마트 공방이라든지 혁신 바우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 포인트, 각종 가점이 당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정량적인 수치니까. 그리고 as 현재 상태와 투비를 어떻게 우리가 구성을 할 것인지, 이 사업비를 정말로 알차게 잘 쓴 건지, 실제 사용할 때 KPI를 확실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 잘 써야 된다고 하는 게, 이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하면은 이 구축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어떤 문제점, 그리고 해결됐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목표 기준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제조업의 어떤 기술이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IT와 도입을 하고 혹은 자동화 설비를 도입했을 때 좀 정량적인 목표 설정을 잘 못하는 대표님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의논을 하셔야 되고, 이런 특히 자동화 설비를 도입했을 때 그것만 도입해도 끝난 게 아니라 모니터링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개발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자동화 설비에 있어서 이 자동화 설비가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을 하면서 어떤 걸 하는 게 더 좋을까 의논을 하면서 처음에 딱 세팅을 해놓고 지원을 한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는 3월 16일에 이제까지 접수를 했었고요. 그러면 2024년에도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3월 중까지 아마 접수를 해야 될 거고, 그럼 사실은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공기업들도 아마 만나셔야 될 테고, 찾기 힘드시면은 이 ERP 전문가들이 존재하고 있는 팀 에브리에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부담금이 존재한다. 이 부분들을 정부 지원금만 받고 나는 돈을 아예 안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유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설비를 2억 이상짜리를 사셔야겠죠, 그죠? 스마트 팩토리 이런 기초가 없어졌지만 공방, 혁신버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정부 사업을 하다 보면 무조건 100% 합격시켜줄 수 있고, 나한테 뭐 해주면은 내가 다 해줄 수 있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런 사람이 왜 나에게 접근할까, 이걸 항상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말로 저는 제가 만약 그런 능력이 있다, 제가 뭐 초능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 대한민국의 이런 어떤 정부 사업의 어떤 뒤에서 내가 다 조종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모르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의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돈의 팔촌까지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하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되도 않게 무조건 이거는 뭐 기준을 알면은 무조건 통과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적당히 걸러 들으시고 믿을 수 있는 꼭 업체를 잘 찾아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가 또 이 제조의 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각종 정부사업이나 혹은 제조업 대표님 그리고 제조업 재직자들을 위한 어떤 실무 지식, 그리고 IT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이런 영상들을 꾸준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조의 신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준비가 되면은 저희가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출 신장 비용 감소,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